예, 오늘은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죠. 워낙 다들 실생활에서 느끼다시피 플랫폼 노동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점점 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 일거리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그런 노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킥 노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경기 종사자가 기존의 어떤 기존의 고용 형태라면 사실은 근로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이런 이분화된 형식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존의 방식과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고용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어떤 노동법적인 또는 사회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고용 형태로 새로운 어떤 고용 형태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을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속에 포괄하는 문제가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또는 국제적인 기구 OECD나 EU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 또 아일로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이들을 과연 어떻게 사회보장 제도 속에 포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어, 최근 들어서 꽤 많은 보고서들이 이 주제 하에서 제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 같은 데서는 최근에 사실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증적인 그런 어떤 조사 분석으로서 고용정보원에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 이 단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례적인 또는 비상시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속적인 그런 일거리 한 건당 보통 이례적으로 주어진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한 근로 형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도 이와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플랫폼의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보시면 일단 개인이 되든 또는 특정한 어떤 기업이나 또는 식당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업체가 되든 이들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디지털 노동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을 해서 플랫폼으로부터 일정한 어떤 업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노동력을 공급하게 되고, 그 대가를 디지털 노동 플랫폼으로도 받는, 이 구조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컨셉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 유형 구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상당히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인쇄 연구사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웹 기반이냐, 아니면 지역 기반이냐, 로컬 기반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웹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동을 주문하고 노동을 수행하는 게 웹을 통해서만 제공이 되는, 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웹 기반
크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의 매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노동의 수행은 특정한 어떤 공간적인 지역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형식의 지역 기반 뭐 긱워크 플랫폼 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기관 크라우드 워크에 속하는 것도 일거리를 특정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이 있고, 일거리를 불특정 다중에게 또는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방식에서도 일거리가 특정 개인에 제공되는 형식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형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일거리가 특정 개인에게 제공되는 형식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제 빈번하게 사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보통 이제 숙박, Airbnb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예,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숙박을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고, 근데 운송도 주로 이제 뭐 우버나 뭐 우리나라 같은 이제 뭐 쏘카나 타다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뭐 대리기사 같은 것도 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송 배달은 뭐 우리가 흔히 뭐 자주 우리가 이제 눈에 보는 그런 마켓 클리나 뭐 쿠팡이나 등등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음식 배달 같은 것도 뭐 전형적인 그런 어떤 여기에 배송 배달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가사 서비스나 또는 심부름 같은 것들을 또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그 다음에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일급불등 다중에 제공하는 뭐 그런 어떤 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랫폼 노드 특성을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노드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레이드원 노동과는 상당히 다른, 법적으로도 다르고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 근로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근로자로 법적인 의미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종속성 고용관계에 의해서 어떤 종속성과 사실은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종속성의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뭐 이때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관계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작업 지시와 통제 또는 근로시간 결정 등을 말하는데, 이 점에서 사실은 꽤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꽤 종속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원에서 사실 근로자로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경우도 뭐 해외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있습니다만, 또 이런 종속성의 정도가 상당히 약한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근로자로 판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 공간이나 작업 도구, 설비를 사용자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수행하는 그런 어떤 근로 시간 정도랄지 또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대체로 이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그 대단히 이질적인 그런 어떤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고용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노동연구원처럼 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꾸준히 해온 그런 어떤 연구소 같은 데서도 이런 플랫폼 노동을 가리켜서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가 보통 주로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보다도 더욱 훨씬 더 자영업적인 특징이 강한 업종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종속적인 근로자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경우와 부업인 경우도 이제 구분이 되고, 또 플랫폼 노동을 이용한 소득이 자기 소득의 전부인 사람도 있고 일부인 사람도 있고 등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뭐 주직업이나 또는 배우자의 지위에 의해서 배우자 지위에 의해서 사회적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실업이나 질병, 산재, 사고 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장소 유연성 때문에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득 통계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저숙련 노동자이고 대부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또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플랫폼 현황 및 실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조사 규모를 추정한 뭐 해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2017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수를 약 161만 명, 전체 취업자 한 1% 수준으로 추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국가 플랫폼 경제 종사 규모 추정 조사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몇 가지 보고들이, 현황을 추정한 보고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대체로 뭐 최근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뭐 이것을 보시면 대체로 뭐 취업자 수의 한 1%에서 2%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 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의 정도를 추산한 연구가 대표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산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역시 무작위 추출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한 3만 명이니까 꽤 사실은 뭐 표본 조사 규모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통계청 우리가 뭐 통계청 같은 데서는 플랫폼 노동을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플랫폼 노동에 플랫폼 노동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고용정보는 한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로 뭐 한 최소한 47만 명에서 최대한 54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취업자 전체 중에서 1.7%와 2.2% 정도 사이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규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태를 한번 보기로 하게, 이것도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그런 어떤 실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플랫폼 경제종사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보시면 뭐 전형적인 플랫폼 역시 노동자들이 경제종사자들이 보면 역시 이제 대리운전 보면 뭐 대리운전이 많이 비중이 됐네요. 대리운전, 그다음에 화물운송, 그다음 택시운전, 판매 영업, 청소 건물 관리, 다양한 단순 노무, 음식 배달, 퀵서비스, 이제 보조 서빙, 교육 강사 등이 이제 남성 플랫폼 종사자에 비중된 취업 비율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의 경우는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역시 넘점 보조와 서빙이 이제 다수이고, 그다음에 가사 육아 도우미가 그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요양 의료 주로 이제 요양 의료 뭐 이런 거죠. 그다음 청소 건물 관리, 그다음 판매 영업, 화물 운송, 통번역, 대리운전, 사무지원, 음식 배달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및 경제 일자리 주업이냐 부업이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역시 뭐 남자 유저가 뭐 이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업으로 지금 플랫폼 경제 종사자 종사원 비율이 53.7%,
부업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3%이고 여성도 뭐 거의 뭐 유사한 정도이죠. 유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당 평균 플랫폼 경기 종사 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직업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 뭐 보통 뭐 이제 주일 근무인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예, 보면 예, 뭐 대부분의 직업별로 보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별로 좀 예, 뭐 역시 다수가 이제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다만 택시 운전만 5일과 6일이 유사한 정도이고 3일 이하로 근무하는 예, 그런 택시 운전도 있습니다. 역시 택시 운전은 예, 뭐 기사들이 사실은 뭐 자기 택시를 하면 사실은 예,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제 앱을 이용한 그런 어떤 플랫폼 경제 종사이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예, 그런 직업과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성별로 보더라도 뭐 여성의 경우에는 역시 주 5일 근무가 좀 다수입니다. 이것은 역시 여성의 가사 노동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는 뭐 교육수나 소득 가구 원수별로는 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만큼 이제 역시 플랫폼 경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장시간 노동에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달간 일자리를 오던 플랫폼 수가 되겠습니다. 한 달간의 일자리 중에서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어떤 개수가 몇 개인지 보면 대체로 뭐 음식 배달은 거의 한 개 앱을 이용해서 주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퀵서비스가 한 개와 한 개도 되지만 세 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역시 택시 운전은 한 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나타나.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도 있지만 두 개가 많고 세 개도 조금 되는 이렇게 뭐 그렇게 예,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노동 시간 중에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 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뭐 대리운전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역시 이제 100%를 주로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 기본에 거의 사실은 뭐 앱을 이용해서 대리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식 배달도 사실은 다수가 역시 100% 앱을 이용해서 그런 경제 종사하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노동시간 중에서 역시 이제 그다음 킥스비스도 역시 주로 앱을 이용해서 많이 자기 근로시간 중에서 앱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의 비율이 많다는 알 수가 있고 택시 운전은 뭐 20% 미만, 20에서 40% 미만 정도만 사실은 앱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흥미있는 조사인데요. 그러나 주당 평균 플랫폼 경제 종사 시간을 보면 역시 이제 플랫폼 경제 종사 시간이 역시 이제 뭐 택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통해서 이제 맥 중개가 되는 고객들을 택시에 태우는 경우는 뭐 그다지 뭐 다른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죠. 15시간 미만이 역시 제일. 그러니까 뭐 보통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뭐 승객들 태워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실은 앱을 이용해서 그때 사실은 앱을 이용해서 하는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 과정 자체 그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뭐 근데 대리운전 같으면 15에서 39시간도 꽤 되고 40에서 52시간이 또 꽤 많습니다. 음식 배달 같으면 여기 40에서 52시간 그리고 53시간 이상도 역시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상당히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는 40에서 52시간 정도가 다수이지만 60, 53시간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월 평균 소득 중에서 플랫폼 경제로 얻은 소득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대리운전은 뭐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40% 정도 되네요. 하지만 30% 이하도 3.4% 정도 되니까 사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꽤 사실은 부업을 많이 하는 이게 멀티 잡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주업을 다른 낮에는 주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주로 이제 저녁 이후부터 밤까지 대리운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90% 초과하는 경우 64.9%이고 61%에서 90%가 21.1%. 퀵 서비스는 90% 초과하는 69.1%가 되겠고 또 60% 이상 90%가 20%,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택시 운전은 30% 이하 60.2%가 되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이 역시 이제 뭐 주업은 이제 물론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제 뭐 거리에서 뭐 승객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주업이 되겠고 요거는 30% 이하가 앱을 통해서 소득을 넣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평균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약간 있고 하지만 역시 다수는 200만에서 300만 원 이하 사이니까 뭐 사실은 그다지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게 되겠습니다. 300만에서 400만 이하도 약간 뭐 비중을 차지하고 2만 이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경영 사회보험가입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역시 이제 뭐 대리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정도, 영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도, 음식 배달이 뭐 보면 역시 뭐 자, 이걸 보시면 어느 노동자 사회보험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일까? 이 음식 배달 직업으로 보면 음식 배달 쪽이 꽤 어쨌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떨어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퀵 서비스도 꽤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 보면 대리운전, 택시 운전, 뭐 아까 대리운전은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지만 음식 배달 퀵 서비스는 또 연금에 가입된 경우가 조금 적은 케이스이고 역시 뭐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적은데 택시 운전은 일반 뭐 회사 택시 운전 같으면 역시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꽤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택시는 뭐 고용 가입 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